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오늘도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그럼 바로 제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카메라 앞에 앉았냐, 바로 장손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역시 질문과 키워드로 이 기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영화 장손 왜 봤는지. 이동진 평론가님이 2024 한국 최고의 영화로 꼽았기 때문에 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 컨텐츠를 올리기 전부터 계속 봐야지 했었는데 못 봤어요. 저희 동네 앞에 소풍 CGV가 있는데 거기 아트하우스관이 있어가지고 독립영화를 그래도 꾸준히 계속 상영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 아트하우스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독립영화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졌고 장손은 아예 상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손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 동네 밖을 나가야 했는데 제가 저희 동네 밖을 나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모든 극장에서 상영이 끝이 났고 이게 볼 운명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최고의 영화 10선을 꼽은 컨텐츠가 올라왔고 그 1위에 장손이 올라와 있어서 아, 운명이었나 보다. 바로 OTT에서 찾아서 결제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영화 장손 한 줄 소감. 고요하고 잔잔해 보이지만 엄청 시끄러운 영화 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가 저한테 계속 말 거는 것 같았어요. 야, 이 장면 어때?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 그리고 이 질문에 저 역시 계속 답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한 걸 내뱉고 이 장면 이거 같아. 그래, 이 장면 뭐 있는 것 같아, 네 질문처럼.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끊임없이 티키타카가 오고 가는 영화였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딱 마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냥 산에 흰 눈이 수북히 내리고 쌓이는 그 고요함 같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시끄러운 그런 영화였고, 이 영화가 120분에서 126분 사이의 영화인데 그 사실을 영화가 끝나고 알았는데, 왜냐? 그 시간 내내 끊임없이 나는 이 영화랑 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딱 영화가 끝이 나고 러닝타임을 알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했죠. 나는 영화가 이렇게까지 몰입을 할 만큼의 영화였나? 내가 왜 이렇게 몰입을 했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계속 이 영화 내에서 놀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해답은 내가 이동진 평론가님의 추천을 받고 봤기 때문에 괜히 더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이 영화가 말을 거는 것처럼 느끼면서 영화를 봤고 질문에 답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두 번째 답은 그냥 연출 자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몰입해서 본 거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을 하기 전에 봤어도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감상을 했고 같은 감상평을 내놓았을 것이다. 총 두 가지 해답이 나왔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론을 보고 봤다는 점이 팩트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고요한데 시끄러운 영화였습니다. 다음 질문, 영화를 보면서 순간 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장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손이 영정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영정사진 속 주인공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알 수 없게 연출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순간 집중도 혹은 몰입도가 수치로 나타내면 가장 높았을 것 같은 장면이에요. 진짜 연출 잘했어요. 이게 사람이 쉴 새 없이 생각하게끔 만들어. 그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서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두 분 중 누군가 돌아가실 것 같은 뭔가 분위기를 계속 툭툭 던지거든요. 안디 들어래. 저번 주에 이모하고 성안보살한테 갔는데 아있나 올해 할아버지 강 내강 입엽수가 있다 카더라. 근데 그 툭툭 던지면서도 당연히 먼저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은 할아버지라고 유추할 수 있게끔 던져요. 할아버지 건강이 할머니보다 더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주거든요. 일단 치매에 걸리셨고,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내용이 유추되는 순간, 그리고 그 장손이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가 유추되는 순간 자연스레 내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누가 돌아가셨는지 바로 공개할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해. 그 순간 갑자기 한 2분 3분 정도 동안 영정사진도 이렇게 백으로만 계속 보여줘서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2분 3분 동안 이러니까 누구야, 할아버지가 아닌가 하면서 진짜 집중도 2, 3분이 지나고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진짜 그 연출력에 박수. 다음 질문.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할머니 장례식장 장면에서 손녀가 피식 웃는 장면, 그리고 장손이 우는 연습을 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이 두 개의 시퀀스인데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두 캐릭터에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 나 좀 감정 이상한 것 같아, 나 좀 사이코패스 같아, 저 스스로를 의심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그 장면과 똑같이 행동을 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가 쪽 그리고 친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돌아가셨을 때 모두 저는 다른 가족들, 엄마, 아빠처럼 엄청 그 슬픔이 공감되지 않았거든요. 슬픔이 공감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그 슬픔의 마음을 학습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부터. 그래서 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학습된 슬픔으로 슬픔을 받아들이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제 모습이 손녀 그리고 장손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 캐릭터들에게 너무 공감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인상이 깊었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봤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영화에서 표현되는 어떤 행동, 감정일 만큼 보편화된 감정 그리고 행동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슬픔을 학습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내 자신이 떠올라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그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다음 질문. 감독님께 가장 묻고 싶은 장면은? 맨 마지막 장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장면. 그 장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 할아버지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장손에게 넘겨주고 어딘가로 복귀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어딘가가 어딘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왜 어딘가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문부호가 끊임없이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 그 범죄에 이용된 통장이라 하면은 할아버지 밑에는 이제 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을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딸의 월급을 내가 관리한다는 그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의 통장에 계속 쌓아 누운 거죠. 딸은 월급도 못 받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려받겠다,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 돈 내가 돌려받아야겠다 했는데, 그 통장의 흔적은 사라지고 돈의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근데 그 통장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그 통장을 장손에게 주면서 이제 이 통장은 너만 알 거야, 너가 입다 보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리고 이 통장에 든 돈은 너가 쓰면 돼. 내 죽더라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사연이 있는 범죄에 이용된 통장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검정 화면보다는 저런 수묵화 같은 저 장면 위에다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크레딧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장치로 저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까서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는 진짜 완전 범죄를 꿈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장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발설할 기회도 사라지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죽으면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자기가 책임지고 덮고 가겠다 라는 의미로
눈이 내리는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잘못된 의지를 보여주고자 그 장면을 넣은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실제로 연출한 감독님한테 그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캐릭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딸 그리고 장손의 고모, 바로 그 고모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 고모는 장손한테 다 잡아먹혔어요. 그 남편도 그 장손을 구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만 봤을 때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 장손 때문에 내 전 재산, 내 지난 세월의 노동도 다 털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일단 관리하겠다는 그 면목으로 고모한테 월급을 안 주고 자신의 이름의 통장에다가 쌓아놓고 그 통장을 결국에는 장손한테 이제 몰래 주고 그 사건을 끝내거든요. 그 긴 세월의 노동도 장손한테 빼앗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기구하고 불쌍한 캐릭터라고 느꼈고, 감히 값싼 동정을 하자면. 그래서 또 이 고모한테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고모가 유일하게 받은 재산을 불태워 버리거든요. 이제 이 집안에서 더러운 걸 안 보고 연을 끊겠다 라는 의미로 마지막 재산인 집을 불태움으로써 그 의지, 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시퀀스에서 이제 딱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모한테 그렇게 강한 결의를 보였으면서 왜 또 돌보고 있냐 따지듯 묻고 싶었어요. 그 행동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이라서. 다음 키워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부입니다. 이 두부를 보면은, 그게 두부인지 모르고 보면은 되게 단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고 누르면 꽤 뭉개지잖아요. 이 집안이 그래요. 이 집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두부 같고, 그래서 이 집안이 두부 공장을 한다 라는 설정을 들어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부를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두부의 그 단단함을 가짜 단단함이라 했을 때 이 집안도 가짜 종갓집이거든요. 그 가짜 단단함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부 공장을 하는 집안이라는 그 설정을 상징적으로 넣은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 집안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부에 집착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역시 가짜 집착하는 그 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집안을 상징하는 거라고 추측해본 두부를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주사. 장손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 주사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그 주사를 부리는 장면이 진짜 현실적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그 모습이 내가 실제로 자라면서 봤던 모습 같았어요. 놀랍도록 똑같은 장면이어서 소름 끼쳐서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니일이라도 그래 말할 거야. 어쩜 저렇게 리얼리티하게 연출했을까. 다음 키워드, 장손에는 이제 누나가 있거든요. 그 누나는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뜨거운 국물 여기에 팍 닿아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장손의 누나 말고는 어떠한 가족 구성원도 사이에 뽕알 걱정하는 캐릭터가 없어요. 그냥 진짜 남뽕알 생각하듯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집안 사람들 지독하다. 자기들 씨 아니면 관심 없다. 이게 통념적인 어떤 씨를 중시하는 집안 구성원들의 생각이고 통념인가 하는 의문부호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어서. 어쨌든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서 뽕알을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장손. 여기서 장손은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 수 없는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확신을 하긴 했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냥 쉽게 캐릭터를 판단하자면은 나쁜 애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첫 번째는 아빠를 닮았을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아빠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중적이야. 그래서 더 나빠. 그래서 이 장손도 이중적인 성격일 것 같아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에 먼저 아빠 캐릭터 그 이중성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은 아빠가 두부 공장의 이제 사장, 관리자,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그 두부 공장의 미래 계획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기계로 자동화 시킨다고 해. 이게 굉장히 반노동자적 계획인 거잖아요. 이게 이 모습만 나오면은 이중적이지 않고 그냥 나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다음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이 이중적인 측면이 딱 드러납니다. 과거에 대한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분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학생운동 하면은 친노동자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이랬습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상이 뒤집어지는 이중성이기 때문에 저거 더 나쁘다. 그리고 그런 아빠 성격을 이 장손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라고 생각이 든 장면이 있는데, 고모와 관련된 장면이에요. 이 장손이 고모랑 살갑게 지내는 것 같은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겉으로만 살가웠던 거예요. 왜 겉으로만 살가웠냐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두 장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장면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기간 중에 잠깐 이제 집에 들려서 짐을 싸러 갔는데, 그 고모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온 가족이 통장 어디 갔냐, 그 통장의 행방을 찾으며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장손이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 나온 고모를 의심하고 그러한 어떤 장면에 대해 다른 가족들에게 꼰질른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척 하면서도 어떤 돈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고모를 가장 먼저 의심하는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 장손의 어떤 이중성이 드러나는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고모가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고모한테 주겠다고 어떤 꽃이 되는 화분을 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고모가 너는 그것도 몰랐냐? 여태까지 그렇게 같이 살갑게 지내는 동안 장손이 몰랐다 하고 그 자리를 빠르게 회피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은 나빴다, 살가운 척만 하면서 지낸 거였다, 아빠 닮았네 라는 그게 그 두 장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돈이 든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받고 택시를 타고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웃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까지 해서 얘는 그냥 나쁜 애다. 어쨌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게 했던 캐릭터여서 저는 장손을 다음 키워드로 꼽았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 장손이 끝까지 돈에 관심 없는 척, 두부 공장에 관심 없는 척 하는데, 저 두부 공장 안 할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저 두부 공장 내 거다, 누나의 남편을 내쫓으면서 자기가 차지할 것 같아요. 이 영화 내에서는 계속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영화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자면은, 다음 마지막이죠. 영화 장손 10점 만점에 몇 점 하면은 저는 9.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점 줘도 괜찮은 어떤 진짜 재밌는 작품인데,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이 작품 10점이냐 9.5점이냐. 근데 9.5점이 맞다 라는 확신을 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를 볼 때 두 가지 결로 나뉘거든요. 복합적이기도 한데 그 결이 뭐냐, 이야기 안에서 노느냐 혹은 이야기 밖에서 노느냐, 이 두 가지 결로 나뉘는데 저는 이야기 밖에서 노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장손, 이 영화는 이 영화 내에서만 놀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긴 했지만 이 영화 내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0.5를 빼도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이게 밸런스 있게 영화 밖에서도 놀았으면 0.5점이 안 깎였을 거예요. 근데 소재 자체가 내가 공감하고 경험해봤던 게 크게 많이 없어서 영화 밖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 안에서만 놀았고, 영화 안에서만 노는 게 재미없는 건 아니었고 충분히 진짜 미친듯이 이제 즐겼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영화 밖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억지로 억가했습니다. 0.5점. 추천하느냐? 진짜 추천합니다. 왜 이동진 평론가님이 2024년 한국 최고의 영화로 꼽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한 줄 소감에 대한 제 의문이 이렇게 얘기를 끝내니까 확신이 드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의 추천사를 보지 않고 봤어도 저는 이렇게 놀았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영화 내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그럼 저의 장손에 대한 기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